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성원입니다. 중소금융 업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 및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감독 검사 업무 방향에 대해 세부 내용은 잠시 후 저희 중소금융감독국장이 설명해 드리고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리스크 관리 강화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업권은 그간 지속적인 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경제의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충당 적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금융회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금융업권은 중저신용자가 주된 고객이므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종전의 경영 전략을 고수한다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금융감독원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방향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저희 금융감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중소금융부문 감독 검사 방향 발표를 맡게 된 중소금융감독국 이종호 국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이거 어디 있죠? 네, 크게 세 개 파트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금융부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최근 대내외 여건과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금융부문 현황입니다. 네, 23년 전체 영업 실적은 저희가 3월 중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서 오늘은 23년 9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중소금융부문 회사 수는 2,461개이고 총 자산 규모는 1,276.3조 원입니다. 참고로 은행의 총 자산 규모가 3,612조 원으로 중소금융부문 총 자산이 은행의 약 35% 수준입니다. 각 권역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현재 79개사로 2015년 이후 동일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 총 자산의 경우 업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6년 52조 원에서 22년 말 139조 원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지난해에는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여전사의 경우 전업카드사 8개, 비카드 여전사 161개 등 총 169개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신기사, 특히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전문 신기사 등록 증가에 기인합니다. 여전사의 총 자산은 카드사 185조 원, 비카드 여전사 238조 원으로 총 423조 원이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금융조합은 총 2211개이며 농협 1111개, 신협 870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입니다. 총 자산은 726.7조 원으로 이 중 농협이 516조 원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있고, 신협 159조 원, 수협 46.3조 원, 그리고 산림조합이 13.5조 원 순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BIS 비율 등 자본 비율의 경우 각 업권 모두 규제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 여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나 해외 IB 등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금리와 관련하여 FRB의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인 CPI, PCE, 고용지표 등의 움직임에 따라 당초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발표된 미국 CPI 지수의 경우 전년 대비 3.2%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 3.1%를 상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금리도 약간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금리 및 무역 정책 등의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끝난 중국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를 5%로 설정하였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 정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제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내 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설비 투자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중소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소비 또는 건설 투자 회복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물가 상승률 또한 금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물가 지속 등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인하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환대출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금융의 디지털화 확대 등으로 업권 내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는 점도 중소금융 권역의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차주,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크고 디지털 금융 확산 등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금융 권역의 경우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중소금융 권역의 리스크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재 위험 현실화 가능성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지속,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시 부실자산 증가 등으로 중소금융회사의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고, 특히 예상치 못한 대내외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 및 대출 축소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중소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서민 금융회사의 주된 고객은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인데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기반 및 경쟁력 약화 가능성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금융의 디지털화 확산 등으로 금융업권 간 업권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 플랫폼 확대로 범금융권 차원의 우량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금년 들어 주담대까지 서비스가 확대되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결제, 자동차 금융에서도 새로운 결제 서비스 등장, 기존 캐피탈사 이외의 카드사, 인터넷 은행 등의 자동차 금융 확대 등으로 기존 플레이어들과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디지털 금융 확산이 가속화되고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금융회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 등에 따른 신뢰 하락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내부 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횡령, 배임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 금융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감독 검사 방향의 핵심 목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민생금융 강화를 통한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 감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 경영 기반 확충 관련입니다.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건전성 감독 강화입니다.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 추가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감독 규정 개정에 따른 상호금융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률이 단계적 상향, 저축은행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등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잠재 부실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노력도 지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보완자본 인정 범위 개선 등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상환 우선주, 구조화된 우선주 등에 대해 다른 권역 사례를 참조하여 보완자본 인정 요건 또는 범위 등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조합 상시 감시 시스템 아담스의 여신 빅데이터 입수를 확대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차주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카드사에 대한 조정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위험 기반 자본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 비율 산정 시 신용 판매 자산과 카드 대출 자산 등 자산별 부도율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자산별 특성, 위험도 등을 감안한 위험가중자산 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중소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큰 개인사업자, 취약차주,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여전사의 연체 전이율, 정상 입금률 등 연체율 선행 지표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유동성 관리를 위해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기구축되어 있는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의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입니다. 서민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중저신용자 대출 또는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 산정 시 가중치 부여 등 자금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여전사 등의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23년 6월 저축은행 중앙회의 종합상담센터 구축, 각 저축은행 상담반 운영, 그리고 우수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 이후에
저축은행 업권의 채무조정 실적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에서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 컨설팅, 개선자금 지원 등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 조정이 확대될 수 있어 업계와 함께 차질 없는 법 이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가 됐고요. 10월 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뚜렷한 이유 없이는 이를 수용하도록 법이 이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채무조정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양도라든가 또는 채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원내 TF를 통해 그 기준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정기적금 월적 저축금 입금 지연 시 이자 차감 방식을 개선하고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계좌를 이용할 경우 만기에 자동 해지되는 점 등을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에 파킹 통장 등 단기 예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예적금 금리 공시가 6개월 이상 상품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어서 6개월 미만 단기 예적금의 금리도 같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공시되다 보니까 6개월 금리를 기준으로 예적금을 가입했는데 실제 3개월짜리 금리가 역전되는 은행 간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정기예금 등 가입 시 금리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의 신뢰 구축입니다. 먼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CEO 준법감시인 세미나, 워크숍 등 감독 당국과 업계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최근 내부 통제 취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조합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내부감사 협의 제도를 중앙회에도 도입하고 적시성 있는 사고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 중앙회 금감원 간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고된 사고와 관련한 피드백을 신속히 전달하겠습니다. 여전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마련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에 따라 금융사고 예방 지침, 중고차 금융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질서 확립입니다. 한정된 검사 인력,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핀포인트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스크 현실화가 우려될 경우 중소금융 권역 내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검사 1, 2, 3국이 업권별 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경우 통합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스크 취약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와의 공동 검사를 강화하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한 한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금감원과 한은은 정보 공유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여전사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자본시장 권역과 달리 여전법상 횡령 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초 중소금융검사 2국 내에 신설한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행안부 등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에 감독당국과 행안부 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입니다. 금융혁신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의 경우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규제 개선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며
겸용 부수 업무 확대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결제 방식 등장 등 지급결제 시장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2차, 3차 피지 등을 통한 거래 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 방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 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감독 규제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의 양적 성장에 맞추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조합의 규모 및 영업 행태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응답 시간이나 잠시 후 예정되어 있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